벨마비는 가장 중요한 치료가 이제 스테로이드 약입니다.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적절히 빨리 투여하는 게 가장 훌륭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이닥과 함께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대담 주제는 바로 안면마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안면마비는 많은 사람이 겪을 수 있지만 그에 비해 그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면마비의 원인부터 치료법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럼 윤병남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모두 신경과 원장 윤병남입니다. 네, 안면마비의 한두 가지로 특정짓기 어려울 만큼 원인이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주요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원인은 꽤 다양합니다. 뇌졸중에 의한 안면마비,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안면마비, 염증이나 감염에 의해 안면신경이 손상돼서 생기는 경우나 종양, 그리고 다쳐서 외상에 의한 안면마비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벨마비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벨이라고 이름을 짓는 이유가 영국 의사 찰스 벨 이름을 따서 지었거든요. 그래서 벨마비라고 하는데, 벨마비는 한마디로 원인을 모르는 안면신경의 마비라고 합니다. 주요 원인을 따지는데 원인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벨마비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뇌졸중이 의심된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원인이 될 거냐, 외상이나 다른 원인을 찾아서 다른 원인을 다 배제하고 나서 이거는 벨마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눈꺼풀이 실룩거리고 입술이 떨려도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일시적인 증상인지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안면마비 증상인지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구별법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자분들이 나중에 제가 이제 안면마비, 벨마비입니다 라고 하면은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내가 그전부터 얼굴 감각이 이상했는데 뭐 방치했어요, 아니면 눈꺼풀이 떨려왔는데 그동안 제가 무시하고 지냈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쉽게도 얼굴 근육이 마비되는 안면마비는 전조 증상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안면마비가 진행하기 한 2-3일 전에 전조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전조 증상은 이렇게 떨림 이런 거보다는 마비가 된 쪽 귀 뒤 불편감, 아니면 눈물이 많이 고이거나 얼굴에 이상한 느낌, 이런 게 전조 증상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증상이 있다가 오랜만에 생기는 게 아니라 한 2-3일 이내에 안면마비가 확 진행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어제 귀 뒤가 좀 불편하더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는데 눈에 샴푸가 들어가네, 뭐 양치질을 하는데 입이 침이 새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전조 증상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많은 분들께서 이런 안면마비에 대해서 증상을 숙지하시고, 증상이 생겨서 안면마비가 왔다 하면은 바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병원을 찾아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구안화사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벨마비가 가장 흔한 안면신경마비라고 들었습니다. 이 안면마비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질지 궁금한데요. 어떠한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일단 벨마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원인을 다 배제를 하고요. 벨마비는 가장 중요한 치료가 이제 스테로이드 약입니다. 벨마비가 이제 원인 미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얼굴 근육을 담당하는 안면신경이 염증이 생긴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골을 뚫고 나오는 안면신경에 어딘가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 염증을 줄여주자 저희가 스테로이드 약을 씁니다. 한마디로 안면신경에 불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을 빨리 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치료제 중에 스테로이드만큼 염증을 빨리 줄여줄 수 있는 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 바로 스테로이드를 먹는 약으로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불난 걸 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를 되게 적극적으로 쓰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오시자마자 약을 스테로이드 한 10알, 12알, 체중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설프게 뭐 하루에 2알, 3알 이렇게 드시는 거는 좀 부족을 하고요. 가장 강력한 치료제인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약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걸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벨마비의 원인 미상이긴 하지만 단순 포진 바이러스가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희가 이제 항바이러스 약을 써볼 수가 있어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항바이러스 약을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벨마비에 대한 치료법은 여러 가지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뭐 민간요법이나 뭐 물리치료나 고압 산소요법, 그다음에 이제 신경이 눌린 걸 펴주는 수술, 감압술 이런 게 또 소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장 확실한 치료가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적절히 빨리 투여하는 게 가장 훌륭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요약하자면은 벨마비로 진단이 되면 바로 스테로이드 약을 적극적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항바이러스 약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상당수 환자분들이 눈 감는 것까지 힘들어지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눈이 잘 안 감기니까 결막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을 수시로 점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심지어 이렇게 자는데도 이렇게 눈이 이렇게 떠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잘 때는 뭐 테이프를 붙이고 주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약제는 일주일, 길게는 한 2주까지만 투여하게 되고요. 한 1주, 2주 사이에 저희가 이제 이 안면신경의 염증을 껐다라는 판단하에 그 이후는 특별한 처치 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다리는 동안 환자분들이 되게 애가 타시는데요. 그래서 뭐 마사지도 하실 수도 있고 물리치료도 하실 수 있고, 하지만 아쉬운 거는 안면마비가 진행될 때는 하루 이틀, 2, 3일에 걸쳐서 갑작스럽게 진행되지만 이게 신경이 회복되는 절차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음 벨마비랑 좀 유사하게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안면신경을 공격해서 생기는 람세이 헌트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거의 벨마비랑 비슷하게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좀 며칠 지나서 귀에 물집이 생깁니다. 저희가 대상포진 물집 생기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귀에도 물집이 생깁니다. 다행히도 벨마비랑 대상포진에 의한 안면신경 마비랑 치료법이 유사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항바이러스 약을 꼭 투여한다는 점이 다르고요. 추후에 예후를 봤을 때는 벨마비보다는 람세이 헌트 증후군에 더 후유증이 많이 남는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가장 위험할 수도 있는 뇌졸중에 의한 안면마비도 있는데요.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뇌졸중에 의한 안면마비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세포가 기능을 못해서 반대쪽에 안면마비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뭐 예를 들어서 한 4시 30분에 어제 뭐 몇 뉴스를 틀은 순간 이런 식으로 갑자기 생기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향이 얼굴 마비가 전체 얼굴 마비가 아니라 눈 아래, 입꼬리, 팔자주름 이런 부분에서만 마비가 생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운동신경이 뇌에 이렇게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얼굴 마비뿐만 아니라 한쪽에 팔다리 마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의 뇌졸중에 의심되는 안면마비로 오시게 되면 지금껏 말씀드린 벨마비나 람세이 헌트 증후군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거는 급성기 뇌졸중에 의한 원인일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바로 CT나 MRI 같은 영상을 찍으면서 뇌졸중에 관련된 처치를 합니다. 네, 안면마비 치료를 잘 받고 회복한 후에도 혹시 재발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법 등은 무엇이 있을까요? 벨마비가 워낙 원인 미상의 안면신경 마비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중에 또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면 저는 고민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재발률은 저희가 문헌에서는 뭐 2%에서 한 12%, 터프하게 잡으면 한 8%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남들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책에는 없지만 이제 안면신경 마비, 벨마비가 오신 분들을 가만히 여쭤보면 최근에 무리했다, 너무 잠을 못 자고 과로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안면마비의 재발을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지껏은 열심히 사셨으니까 좀 나중에는 좀 편하게 사시라, 재발에 대한 걱정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재발이 되는 경우는 저희가 안면마비, 벨마비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마비일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뇌 영상, CT나 MRI 찍든지 다른 좀 드문 혈액 검사도 추가로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면마비를 초기에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이 후유증으로 인해 얼굴에 마비 증상이 남은 경우 추가적인 치료나 관리법 같은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제 후유증이 남는 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처음에 이제 안면신경의 염증이 막 진행을 하고 그게 2, 3일에 걸쳐서 확 나빠집니다. 근데 가장 좋은 치료는 이걸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는 거고요. 이제 후유증이 얼마나 남을지는 이 초기 치료가 얼마나 제대로
어디로 들어가느냐에 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행스럽게도 이 벨마비 같은 경우는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후유증이 없이 좋아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한 경우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회복되는 데는 한 2주나 한 달, 2달 걸릴 수 있고, 이런 환자분들을 한 6개월 정도 후에 들여다봤더니 한 10명 중에 한 9명 정도는 다 돌아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중에 1명 정도는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는데, 후유증이란 얼굴 마비가 다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회복되더라도 여러 복잡한 전깃줄 같은 이 안면신경이 서로 합선이 돼서 눈을 깜빡이는데 팔자주름이 같이 움직인다든지 그 반대가 된다든지 그런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급성기 약물 치료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이후로는 이 신경이 회복되는 동안 충분히 쉬고 충분히 먹고, 그 다음에 얼굴이 그 마비 때문에 불편하시다면 무리하지 않게 마사지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병남 전문가와 함께 안면마비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 나눠봤습니다. 이 안면마비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초기에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안면마비의 원인, 증상, 치료법 등 유익한 정보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윤병남 전문가님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건강의학 정보는 하이닥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세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